당뇨를 이긴 요리하는 한의사시잖아요.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3개월이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당뇨 측정기 아니겠습니까? 기계마다 오차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번씩 찌른 적이 있어요. 어머. 네,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배불리 먹어보자 해서 먹은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 때문에 지금의 제 당뇨 치료 방법이 생긴 겁니다. 당뇨병을 이긴 한의사, 요리하는 한의사이시며 당뇨병은 불치병이 아니다, 극복할 수 있는 병이다라고 외치시는 한의사 신동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원장님, 네. 지금 우리나라 당뇨 환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서요. 위험군까지 합치면 2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당뇨병에 대한 유병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전에 당뇨병으로 상을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인슐린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년에는 설탕 소비를 줄이는 운동에 전력을 다하셨어요. 그때가 이미 50년이 넘은 일인데 그때부터도 음식 때문에 당뇨병이 계속 더 올라간다는 걸 알고 계셨고, 지금은 또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음식을 먹고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이 급증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전 네. 탓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유전 영향도 있죠. 유전 영향을 보통 이제 부모님이 당뇨병이시면 30% 정도의 유전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데, 유전자가 내 몸 안에 존재하더라도 이 유전자를 작동하도록 키는 스위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치만 안 키면 당뇨병은 생기지니까 않는다는 거죠.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화적인 유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식습관의 유전이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식습관, 그 입맛을 자식들이 똑같이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입맛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경우라면 이런 게 바로 문화적인 유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그 문화적인 유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원장님도 당뇨병을 극복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 어떤 상태에서 걸리신 거예요? 제가 14년 전이니까요. 둘째가 돌이 되기 전에 생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제가 당뇨병이 온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식생활 습관이었어요. 출근길에 또는 퇴근길에 요만한 그 플라스틱 과개에 들어있는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통을 다 먹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으면, 제가 또 백미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탄수화물을 정말 좋아했는데 고슬고슬 기무르는 흰밥에 토화전이 있으면 저는 그 선 자세에서 밥 한 그릇을 먹었어요. 그 정도로 식습관이 안 좋았죠. 당뇨만 있었던 게 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당뇨가 아니면 다른 진짜 무서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식습관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식습관과 질환과의 관계를 많이 공부를 해서 지금은 깨닫고 있지만, 아마도 의료인이라 해도 저처럼 직접 알아보긴 전에는 모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 일반인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그런 질환에, 나쁜 식습관에 노출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막상 의사로서 네.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저희 아이가 돌도 안 지난 아이가 있는데 제가 당뇨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눈앞이 깜깜했죠. 근데 초콜릿 한 통씩 드시면서도 안 걸릴 거라는 믿음도 있으셨나 봐요? 당뇨병이라는 걸 자체를 몰랐죠. 의사인데도요? 네, 당뇨병이 그 당시에도 음식 때문에 이거 단 거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병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한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만 들어왔던 거죠. 집안에 내력은 없었군요. 내력이 없었습니다. 저희 유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야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4년 전에는 저만 당뇨였었습니다. 의사도 몰랐다니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창피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당뇨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거 내가 한의사인데 양방병원에서 이제 당뇨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약을 들고 나왔잖아요. 약국 들고 들려가지고 막상 제 몸에 당뇨가 닥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양약은 제가 하루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먹고 나는 한의사니까 어떻게든 한방으로 치료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선배님들 찾아다니고 또 문헌 뒤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전형적인 증상이 있어요. 살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갈증이 심한 이런 증상, 그리고 소변 자주 보러 가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이런 증상들은 한약을 먹으면 나아져요. 근데 혈당 자체가 특이하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음식을 하나를 그냥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배불리 먹어보자 해서 먹은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 때문에 지금의 제 당뇨 치료 방법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그 음식은 나중에 밝힐까요? 아, 시청자분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그건 나중에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외국에서 잠시 살 때 보니까 그들이 먹는 초콜릿 양, 네. 과자의 당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그냥 식후에는 그들은 케이크를 놓고 먹어요. 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면은 어디가 더 지금 당뇨병 환자가 많다고 보시는지요? 당뇨병의 유병률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초고도 비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더 당뇨가 많아야 되지 그렇죠. 않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췌장의 능력과 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의 차이가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덩치 자체가 클 수 있는 건 췌장도 크기가 커야 되고요. 세포도 그 췌장하고 긴밀하게 명령을 잘 받는 세포여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키도 커질 수 있고 몸집도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인종적인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고도 비만이 되기 전에 이미 당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만 해도 당뇨에 걸렸다면 도시락을 따로, 밥솥도 따로 완전히 분리해서 먹었는데요. 지금은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나 당뇨예요 뭐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먹는 걸 보고 이건 약이 발달해서인지 의학이 발달해서인지 아니면 안전 불감증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14년 전에 제 모습을 되뇌어 보면 몰라서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전 단계 당뇨다라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마음 놓고 계셔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경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 작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에 44%가 전 단계 당뇨입니다. 대단한 수치죠. 반에 가깝네요. 반에 가깝죠. 더 놀라운 수치는요. 65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에는 50%입니다. 2명 중에 1명이 전 단계 당뇨에 있다라는 결과가 작년 논문이거든요. 전 단계 당뇨에 계신 분들의 5에서 10%는 향후 반드시 당뇨가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음식들 드시는 경우에 조심하셔야 된다. 안심할 수 없다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당뇨 측정기 아니겠습니까? 종류도 많고 요즘 기계들이 많이 좋아진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골라서 내 혈당 체크를 해봐야 될지. 기계가 굉장히 많죠. 크게는 외국산이 있고요. 국산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였고 당뇨 전문 한의원을 하는 신동진 원장은 국산을 사용합니다. 국산은요, 기계가 공짜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뇨 시험지라고 해서 매번 혈액을 묻혀서 검사하는 스트립이 있잖아요. 요게 훨씬 더 매출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시험지가 외사는요, 한 500원까지도 갑니다. 한 개에. 500원 몇 달에 한 번 찌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당뇨 환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번씩 찌른 적이 있어요. 예, 먹고 5분마다 혈당 체크한 적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그리고 외국산은 기계도 한 10만 원 넘습니다. 비쌉니다. 국산 기계도 좋으니까 국산 저렴한 기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꼭 피를 찔러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겉으로 나오는 체액이나 밖에서 레이저를 쏘거나 아니면 색상을 봐서 혈당을 측정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믿을만하지 않다는 거. 반드시 침습적인 측정 방법으로만 재는 게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또 잘못 생각하고 계실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 당뇨 기계가요. 기계마다 오차가 있습니다. 기계마다 다 정확하게 내가 피를 딱 뽑아서 3가지 기계를 다 재면 다 똑같이 나올 거야. 아니에요. 그리고 또 10손가락마다 혈당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 손가락을 2번 재도 혈당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집에서 측정하시는 기계는 마이너스 플러스 10 정도의 오차는 그냥 늘상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2, 30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거 이상한 수치다라고 느껴지시면 한 두 번 정도 더 재셔서 평균을 내셔서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는 한 5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시험지 이상일 수도 있고 기계 이상일 수도 있는데 바로 다시 다음에 쟀더니 바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오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살 때부터 혈당 체크를 해봐야 되나요? 신생아나 아이 키우시고 계신 부모님들 이제 그런 생각 하실 텐데요. 2022년도 자료에 보면 1세 미만의 아이들도 당뇨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죠. 본격적으로 당뇨 인구가 소아에서 늘어나는 시기는 10살 전후예요. 그래서 10살 전후에는 반드시 측정하시는 게 필요한데,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병원에 아이 건강검진이나 뭐 이것 때문에 가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혈당 검사 같이 해달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당뇨를 이긴 요리하는 한의사시잖아요. 얼마 만에 정상으로 돌아가셨는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걸린 시간은 3개월이면 좋겠습니다. 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비법 음식 네. 이제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당뇨 전문 한의원을 이끄는 신동진이 되기까지 시작점이었던 바로 그 음식은 바로 닭백숙이었습니다. 닭백숙? 네, 네. 채소 중에 찾은 닭백숙이요? 닭백숙을 제가 어떻게 먹었는지가 중요하죠. 네. 밥은 다 빼고 닭살과 국물만 배불리 먹었습니다. 혈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나 이건 한번 먹고 그냥 내일 다시 하자. 이런 생각에 먹었거든요. 그게 땡기셨어요? 땡겼죠. 고기를 평소 때 이렇게 양껏 못 저 드셨었어요? 원래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흰밥만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먹었는데 혈당이 이게 올라가는 거 없이 내려가기만 하는 거죠. 그것만 하셨어요, 그럼? 그것만 했어요. 진짜 그 운동도 안 끼가. 하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집중한 게 식이요법이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한테만 닭백숙이 맞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닭백숙이 좋은 건가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곡식 때문에 내 몸에 나쁜 증상들이 나타난 분들은 탄수화물 끊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닭도 중요하죠. 물론 칼로리를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되니까. 탄수화물을 절제하고 단백질로 영양을 대체하는 것이 포인트였던 거죠. 닭을 한 끼에 다 드셨어요? 한 마리를? 한 마리 다 먹었어요. 네. 그 한 끼에서 그걸 안 이유로 난 이제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볼게. 고기랑 채소만 줘. 탄수화물 안 먹어도 되나요? 먹어야죠. 문제는 당뇨 환자분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상황이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를 정해야 되는지 여기에 조금 포인트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먹는 상황에서 운동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면서 혈당을 유지한다는 것보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음식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운동보다도 약보다도 중요한 게 음식이고, 음식 조절을 잘 하시면 약을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당뇨병이라는 건요, 이게 까탈스럽지만 왜 말썽 부리지 않는 친구, 평생의 친구, 그런 친구처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포인트는 음식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네요.